단기적으로 수익 내고 싶으신 분들, 지금 주도 테마가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 수익 날 수 있는 종목만 콕콕 집어드리는 선진투자그룹의 지금 사야 할 주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선진투자그룹의 김병진 수석 전문가입니다. 오늘의 날짜는요, 4월 7일입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자, 오늘 주도 테마, 이제 잡아가야 될 강한 종목 무엇이 있었는지 오늘 다시 한번 싹 훑어드리겠습니다. 일단 어저께 이제 방송에서 소개했던 종목들 굉장히 강하게 잘 갔습니다. 선진투자그룹 많이 검색해 주세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 주실수록 좋은 정보가 팍팍 나갑니다. 팍팍. 여기서 어제 설명해 드린 종목들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오늘 설명해 드릴 종목도 알찬 내용 많이 가져왔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키워드 한번 볼게요. 증권주, 그리고 마켓컬리, 그리고 크래프톤, 미국 상장, 정치 테마, 그리고 철강주, 히토류, 디즈니 플러스. 자, 이 키워드를 한번 쫙 기억해 보시고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오늘 상한가 간 종목부터 분석을 할 거예요. 오늘 어떤 종목들이 어떤 이슈로 상한가 갔는지 우리가 이 뇌 속에 탑재를 해 둬야지 이게 단기적으로 수익 날 수 있는 종목 먹을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보면은 이게 바로 이제 정치 테마주죠. 윤석열 광년주다라고 하면서 크라운 제가가 이제 상한가에 갔는데 좀 내용이 어찌 보면 좀 어이가 없습니다. 이제 회장님이 크라운 제가 회장님이 윤씨라면서 같은 윤씨도 아닌 같은 파도 아닌데 윤석열 테마주로 급등을 보였다. 이런 거 보면은 이렇게 단기적으로 오르는 종목들은요. 그게 이제 확실히 가능하다. 가능성이나 그런 확실성이 아니라 확률적으로 지금 이슈다.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오르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내일 일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이 수소차가 잘 될 것 같았는데 글로벌 국가는 전기차로 가는 것처럼 우리가 확실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도 확률성이나 가능성도 이제 중요하지만 이 상승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그런 종목들을 단기적으로 수익 낼 때 이제 꼽아서 잡아가야지 이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일단 상한가 분석 첫 번째 크라운 제과. 자, 두 번째는 오하임 INT라는 종목인데요. 이게 이제 우회 상장한 기업입니다. 레이디 가구라는 이 기업이 조금 우회 상장했고 실적이 요즘 좋다고 합니다. 이제 팬데믹 수혜주다. 팬데믹 때문에 실적이 늘었다. 이런 이슈가 있었고요. 또 한 가지 이슈는 바로 이게 이제 최대주주, 오하임 INT의 최대주주로 알려진 IMM 인베스트가 크래프톤의 투자사로 알려지면서 오하임 INT가 크래프톤 관련주로 불리고 있다. 한번 주주 내역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오하임 INT. 자, 분석 보시면은 확실히 있네요. IMM 벤처 투자. 일단은 대주주 자체가 거의 투자사네요. 투자를 받아서 상장을 했다. 이 투자를 받은 기업들은 굉장히 보면은 효율적이죠. 아무래도 효율적으로 이제 경영을 이제 평가를 받으니까 기대되는 종목이 상장을 했습니다. 차트 한번 볼까요? 일단 크라운 제가 먼저 한번 볼게요. 크라운 제가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상승을 보인 케이스입니다.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았다기보다는 그냥 갑자기 상승을 보인 종목이고 이게 사실 코스피 종목이잖아요. 코스피 종목이고 많이 주가가 바닥권이었긴 했네요. 네. 자, 그 다음 오하임 IMT 요 종목도 갑자기 상한가를 보여서 말아줬던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낮네요. 844억. 이제 상승하게 보이는 종목이고 자 보시면은 대주주가 이 투자사예요. 이 투자사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수익을 창출하려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기업을 키워서 계속 함께 가면서 배당을 받으면서 가든가 아니면 이 기업을 좋은 값에 성장시켜서 잘 팔든가 그쵸? 그러한 이 목적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종목
앞으로 주가를 띄워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체크를 해보자고요. 자, 다음 상한가는 이 오하임 INT에서 이제 오늘 이게 상한가를 갔잖아요. 이 상한가를 갔는데 여기에서 이제 언급되었던 사실 이제 중요한 테마가 바로 이 크래프톤입니다. 크래프톤. 크래프톤이 최근에 뜨거웠죠. 막 상장을 한다 만다. 굉장한 이슈가 있었는데 이 크래프톤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면은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 아실 겁니다.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을 이제 만든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 이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게임인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어마어마합니다. 매출이 1조 이상 나오고 있고요. 영업이익이 7천억 이상. 이게 뭐 상장을 하게 되면 그냥 조 단위로 기존에 있는 이제 상장사들을 위협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대규모 IPO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분명히 그 종목이 상장을 추진하고 있고 상장을 하게 되면 관련주들의 주가는 급등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그 크래프톤이 상장하기 전에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친절히 이렇게 정리를 해왔습니다. 최근에 엄청나게 상승을 보이고 있던 이 TS 인베스트먼트도 세컨더리 투자 조합을 통해서 주식 보유, 이노테라피 12억 원 규모로 매입, 뭐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크래프톤이랑 같이 이제 RPG 게임을 만든 것도 있어요. 카카오 게임즈. 근데 상대적으로 카카오 게임즈는 이제 중소형주처럼 급등이 이제 쉽지 않은 좀 대형주겠죠? 넵튠. 그리고 아주아이비 투자. 최근에 이제 뭐 TS 인베스트먼트나 아주아이비 인베스트먼트나 네, 이 인베스트먼트 관련 종목들이 창투사 관련주들이 갈만해요. 진짜 투자 잘했어요. 회수도 진짜 기대가 되고 있고 네, 어마어마합니다. 자회사인 미국 법인 솔라스타 벤처스가 주식을 보유, 넷게임즈 대표이사분이 장병규 의장과 함께 창업. 그러니까 이 장병규 의장님이 이제 크래프톤의 이제 어떻게 보면 운영자이신 거죠. 의장님이신 거죠. 네오위즈. 네오위즈 같은 경우에는 이 장병규 의장님이 어떤 분이냐면은 예전에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세이클럽 아실 거예요. 세이클럽을 이제 만드셨던 분, 함께 이제 같이 만들었던 분이시고 네오위즈의 이제 공동 창업자이시기도 하고요. 하시는 이제 사업마다 대박을 내시더니 결국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크래프톤이라는 회사를 만들어내셨네요. 자, 보시면은 아주아이비 투자가 오르는 이유가 굉장히 많은데 가상화폐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크래프톤이 이달 중 상장 예비 심사, 국내 증시, IPO 준비한다라는 이슈로 이제 계속 급등 보이고 있습니다. 창투사 중에서도 이슈가 있는 종목들 강세를 보이고 이슈가 없는 종목들은 눌림 나오겠죠. 이런 점 꼭 참고를 해보시고요. 크래프톤 지분을 한번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보면은 근데 이제 주식 소유 현황은 5% 이상 이제 주주이신 분들만 이렇게 나오고 소액주주는 이렇게 통합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변동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점 좀 참고하셔가지고 수시로 검색해 보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크래프톤의 주식 상황은 이렇네요. 네. 다음은 DPC. DPC가 오늘 상한가를 갔죠. 동남아의 우버라고 제가 어제 영상에 소개해드렸죠. 우버라고도 불리는 그랩. 이게 이제 스펙 합병을 통해서 뉴욕 증시 상장을 추진한다. 이 동남아의 우버라고 불리는 이 그랩이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한국으로 치면 카카오 같은 그런 기업이라고 저는 약간 느낌 비슷하다 느껴져요. 이제는 이 그랩이라는 이 투자한 이 그랩이라는 회사가 이제 뭐 은행까지 이제 뭐 디지털 은행까지 설립하고 이렇게 하고 있을 정도로 많은 다양한 분야를 섭렵해 가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 뭐 보험 판매도 하고 있고 뭐 자동차 일회용 뭐 보험도 판매하고 있고 사용자가 뭐 억명이 넘어간다고 한 1억 명이 넘어간다. 그런 이제 기업이라고 하더라고요. DPC는 자회사 100% 자회사인 스틱 인베스트먼트를 통해서 그랩에 2,200억을 투자했다. 어마어마한 규모네요. 굉장히 투자 잘합니다. 와, 2,200억. 와, 이게 진짜 실제로 상장을 하고 회수를 할 때는 어마어마하겠네요. 특히 주가까지 간다면은 자, 그랩이 뉴욕 증시에 스펙 상장을 했다. 그런데 주가가 폭등한다. 그럼 수혜를 누가 본다? 이 종목을 보겠죠. 오늘 상한가 끝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런데 나는 일단 오늘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매물이 분명 출회되지 않겠습니까? 매수 타이밍 못 잡겠다. 나 고점에서 잡을 것 같다. 그리고 만약 또 이제 이슈가 사라질 수도 있으니까 나 매매 타이밍 좀 알려달라 하시는 분들은 아래 하단 010-172-7768번으로 이 성함만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매수 타이밍 콕 집어서 수익을 날 수 있게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체험으로. 자, DPC 이제 하면은 100% 자회사인 스틱 인베스트먼트 요게 이제 좀 관심이 갑니다. 그래서 스틱 인베스트먼트 관련주를 제가 좀 정리해 왔어요. 스틱 인베스트먼트는 대성 혜택을 매각하려고 대성 혜택을 좀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볼게요. 대성 혜택. 어떻게 보면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재조명이 된다면은 스틱 이렇게 써있죠. 그죠? 재조명이 된다면은 대성 혜택도 뭐 좀 약간 주가가 움찔움찔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매각을 준비하고 있어요. 스틱 인베스트먼트에서 대성 혜택을. 자, 시가총액은 1,300억. 뭐 거래량이 뭐 100억, 200억 쏠려주면 급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리고 ECS라는 종목, 이제 마켓컬리 관련주로도 이제 엮인 종목인데요. 시가총액 953억, 굉장히 가볍습니다. 거래량 쏠리면 어마어마하겠죠. 그리고 2대 주주가 스틱 인베스트먼트, 지분 6%, 사업 구조 굉장히 안전하게, 꾸준하게 영업이익 나오는 기업 중 하나네요. 스틱 인베스트먼트 관련주도 제가 정리를 해왔습니다. 이슈가 되면 어떻게 해라? 보셔라. 자, 다음 강세를 보였던 건 우선주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배당금이 이렇게 늘었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4월의 용돈, 올 배당금 13조 늘어서 33조다. 그래도 이제 기업들의 실적도 잘 나오고, 물가 상승도 나오고, 물가 상승이 나오면은 채권 투자보다는 기업에 투자한, 뭐, 5,000원에 팔던 건 기업이 물가 상승이랑 원재료 상승으로 10,000원에 팔아서 영업이익이 2배 남는다면 배당이 늘겠죠. 뭐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은 충분히 우선주들이 상승을 보일 수 있는.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고점 잡기는 좀 위험합니다. 확실하게 이제 좀 모멘텀이 있거나 좋은 종목들, 유리한 조건에 유동성이 낮기 때문에 평소에는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시즌 때만 이제 좀 많이 상승을 보입니다. 대형 미디어 이 종목은 이제 카카오랑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 웹툰 제작회사 스토리작을 통해서 일본 시장 공략을 하고 출판 자회사 대원 CI를 통해서 중국 시장을 공략한다는 투트랙 전략 해외 사업 축으로 이제 결정. 대원 미디어가 대원 CI 요게 만화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 회사에서 좀 유명한 작품들 많이 만나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카카오 재팬과 함께 일본의 합작회사 세르파 스튜디오를 설립한다고 해서 이제 카카오와도 좀 연관이 있겠죠. 그리고 또 올 하반기에 방영 예정인 신작 아동용 드라마 용갑 합체 아머드 사우루스. 어우, 이름도 어렵습니다. 자녀분들이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좋아한다고 기대하고 있다 라고 하더라고요. 제2의 파워레인저라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뭐 카카오 재팬과 일단 합작회사 설립할 정도면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뭐 괜찮은 회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왕 미디어 주가 한번 공공행진하고 있죠. 이슈 한번 체크를 지속해서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뭐 DPC라든가 뭐 대성혜택 ECS 요것도 뭐 한번 주가를 한번 볼까요? 대성혜택은 뭐 큰 움직임이 없었네요. ECS는 오늘 뭐 마켓컬리 관련주들도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상승을 보이고 있고 고가 마감을 했네요. 증권 관련주 강세. 이 증권 관련주는 오늘 엄청나게 폭등을 했습니다. 특히 SK증권, KTB투자증권, 유한타증권, 상상인증권, 우리종금, 하나투자증권.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높아졌고 거의 현실화됐죠. 그리고 금리 급등세가 둔화가 됐다. 그래서 증권주가 엄청나게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증권주 중에 좋은 게 이제 코스피 종목이 많아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종목이 많아요. SK증권 볼게요. 그러면 이것도 이제 코스피잖아요. 그죠? 코스피. 거래소가 코스피죠. 그리고 이제 시가총액 5천억, 5,300억대 KTB 투자증권,
3,600억대. 그리고 이것도 뭐 보시면은 거래소. 다음 또 무슨 종목이 있습니까? 유안타 상상인, 유안타 증권. 이것도 보시면은 거래소 시가총액 9,200. 사실 뭐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거래에 대한 이제 수수료이기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이 굉장히 좋아요. 네. 꾸준하게 이제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수익 내기가 굉장히 좋고 크게 엄청나게 점유율이 떨어지지 않는 이상 엄청나게 위협적인 뭐 그런 저기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국내 시장에 좀 어느 정도의 그 국내 시장에서만 경쟁을 하기 때문에 독과점도 좀 있고 나쁜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죠. 좋죠. 상상인 증권은 최근에 저기 한 이 종목은 아마 요것도 거래소네요. 이것도 거래소. 그리고 우리종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권주라기보다는 이제 종합금융인데 어, 보시면 증권사 인수 기틀을 다질 것 뭐 이러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증권주들도 한번 눈여겨봐야 됩니다. 강세였기 때문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고 상승의 한 토막을 먹을 수 있는지 체크를 계속 해야 돼요. 자, 그리고 다음은 미래에셋 벤처 투자. 오늘 급등을 보였죠. 이 마켓컬리의 지분 2.4%를 보유하고 있고 뉴욕 증시 상장을 추진 중인 마켓컬리. 장외 시장에서 마켓컬리 이제 시가총액이 한 3조 원에 가깝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합니다. 1,000억 원의 이제 투자 시리즈 D 유치 성공했죠. 근데 이제 시리즈 D 투자에는 미래에셋 벤처 캐피탈이 가장 큰 규모의 투자를 단행했다. 보면은 마켓컬리 관련주들 보면 대형포장, 한국 F&B, 지어소프트, ECS 등등이 있습니다. 이전에 강세를 좀 보였던 종목들 뭐 KTC도 있고요. 이런 종목, 이 종목은 뭐 아직 뭐 큰 저기가 없었네요. 이거는 뭐 쿠팡 관련주였죠? 이건 쿠팡 관련주. 죄송합니다. 지어소프트 대형 오늘 급등 나왔다가 놀림 나왔네요. 대형 포장 고가 마감했네요. ECS 고가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셋 벤처 투자 미래에셋 벤처 오늘 뭐 16% 고가 이게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네요. 다음 디즈니 플러스 관련주 오늘도 급등 나왔어요. 손오공 그리고 셋톱박스인 알로이스 그리고 IHQ. IHQ는 이제 제가 어제도 이 디즈니 플러스를 관련주를 소개를 해드리고 오늘 또 막 10몇 % 이상 급등이 나왔는데 다시 한번 이야기 드려요. 아직도 이제 강세 중이기 때문에. IHQ는 최근에 나온 이제 디즈니 플러스 관련주다 해가지고 나온 거고 디즈니가 계열사를 통해서 IHQ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왓챠나 뭐 이런 플랫폼들에서 디즈니 관련 콘텐츠가 다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상륙을 초입기를 하고 있다. 아무래도 넷플릭스가 굉장히 성공을 했잖아요. 국내에서. 그래서 기대감이 되고 있다. 알로이스, 손오공, IHQ 주가 한번 볼까요? 알로이스는 오늘도 급등을 했어요. 심지어 20%나. 그리고 눌림이 나왔는데도 오늘 하루 만에 3천억 이상 거래가 됐습니다. 1200억짜리 회사. 제가 이 좀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이 디즈니 플러스 관련 종목이 아직 소형주잖아요. 소형주가 많아요. 시가총액이 아직 작아요. 잠시만요. 다시. 네. 아직 작죠? 그러면 뭐 알로이스 보면은 뭐 1241억, 손오공 이것도 1000억대. 이슈가 유지가 되면은 다시 한번 뭐 반등 보일 수도 있겠죠? IHQ도 볼게요. IHQ 이것도 3,400대.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요런 것들은 수혜가 확실히 명확한지 이런 게 밝혀지는 거 가기 전에 단기적으로 우리가 수익 낼 때 사용을 하는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슈는 언제든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수익 내시는 구간을 잘 활용하셔야 되고 구간을 잘 못 잡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연락처 성함 문자 남겨주세요. 무료 체험 도와드리겠습니다. 매수 시점 꼭 집어드릴 겁니다. 자, 어제도 좀 이야기 드렸던 휴마시스나 엑세스바이오, 랩지노믹스,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다시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정부에서 국산 자가진단키트 개발을 지원한다. 그리고 최근에
이 국내에서 이제 감염자 수가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다시금 반등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주가 한번 볼까요? 오늘도 그래도 가격을 유지를 해줬습니다. 상당히 거래가 많이 됐어요. 오늘도 거의 2천억 이상, 2천억 가까이 거래가 됐네요. 가격을 유지를 해줬습니다. 휴마시스나 랩지노믹스는 오늘 뭐 워낙 많이 떨어졌다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저점이라는 거겠죠. 오늘 23% 급등했다가 15% 고가 마감했습니다. 엑세스 바이오 이런 것도 12% 마감했고요. 차크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진단키트에 대해서 또 하나 이야기 드리면은 제가 알고 있는 이제 분석한 자료나 산업에 대해서 동향을 살펴보면 지금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인터넷 시대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미래에는 이 진단키트 관련 기업들이 어떻게 하겠다. 우리의 뭐 유전체나 임기서열을 분석해서 우리한테 맞는 뭐 그런 것들을 추천하고 우리한테 맞는 그런 유전체나 이런 나한테 확실하게 맞는 내가 좋아하는 취향의 자동차, 음악 이런 것들을 좀 더 세밀하게 해가지고 뭐 그런 인터넷 같이 그렇게 이제 활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진단 키트 관련 쪽 업종이 이제 미래 전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 시점 가봐야 되지만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뭐 사람들 취향에 맞는 그런 그 본인 이제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본인에게 이제 맞는 뭐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는 기업이 실제로 있습니다. 선진국인 미국이나 뭐 이런 데에서는 실제로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아무래도 뭐 유전병이라는 게 거의 있잖아요. 거의 뭐 항상 있기 때문에 뭐 비형간염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다 유전되어서 이렇게 내려오고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나의 어떤 특성을 안다면은 굉장히 좋은 그런 뭐 업종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뭐 지금 뭐 흑자가 나오는 뭐 그런 업종은 아니지만 또 뭐 사실 뭐 카카오도 처음에 출발할 때 흑자는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또 강세를 보였던 테마가 정치 테마주인데 정치 테마주는 보면은 최근에 이제 많이 못 봤던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어요. 새로운 관련주들, 뭐 디지털 조선. 갑자기 이제 뭐 옛날엔 다른 테마주였죠. 뭐 홍정욱 테마주 해서 이제 올랐는데 지금은 또 윤석열 관련주로 푸른저축은행 요것도 윤석열 관련주로 사회이사로 있는 안대희 전 대법관님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부에서 윤 전 총장님과 함께 근무한 사이가 알려졌다. 이런 것. 신화실업은 또 대선 관련주인데 이거는 정세균 총리님 관련주로 부각이 됐고 정세균 총리님이 대권을 이제 도전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이제 급등 보였고요. TBC 요거는 이제 윤석열 관련주로 이제 부각이 됐는데 예전에는 황교안님 테마주로 많이 강세를 보였던 종목입니다. 계속 바뀌죠. 근데 이제 뭐 신화실업이나 뭐 TBC나 이런 거는 정치 테마 하면은 그때마다 항상 올랐던 종목들이 좀 있어요. 그런 종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정치 테마 하면은 이제 그때마다 좀 올랐던 종목들.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뭐 서현이나 이런 종목들은 시가총액이 뭐 5천억 이상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오르고 있는 뭐 애니능률이나 애니능률은 좀 많이 오르긴 했는데 애니능률 3,800억 많이 올랐지만 3,800억 애니능률이나 뭐 웅진, 싱크비 이거는 뭐 코스피 종목이라 뭐 5천억 정도가 당연히 되겠네요. 최근에 오르기 시작한 종목들 뭐 그런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좀 가볍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좀 강세를 보이고 있다. 근데 이제 뭐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종목을 투자를 하기에는 조금 조심스럽다.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새로 계속해서 이 이슈 자체는 살아나고 있다. 이 테마 자체는 유지가 되는데 종목별 장세는 달라지고 있다. 그다음 철강주. 철강주는 오늘 문배철강, 구국철강 강세를 보였는데 미국 무역 확장법이 개정 이제 될 거다라는 기대감에 철강주 상승했습니다. 한국산 철강의 대미 수출을 가로막았던 무역 확장법 232조에 대한 개정 논의가 미 의회에서 본격화되었다. 그래서 철강주들 강세 보였다. 미 보호무역 조치를
법적 토대가 된 무역 확장법 232조가 개정되면 아무래도 해소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정경련 회장님이 개정 지지 서한 뭐 이런 것들 보냈다. 기대감이죠? 그죠? 한번 볼까요? 차트를. 자, 문배, 철강 지속해서 강세 보여주고 있네요. 그죠? 그리고 구국철강 강세를 보였네요. 그죠? 이슈가 지속화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 오늘 이제 뭐 시장을 이끄는 이제 형님들이죠. 코스피 관련주들 중에서는 이런 종목들. 네, 뭐 보면은 엔터 쪽 빅히트나 그리고 이 정치 테마 웅진시크비, DPC는 투자, 뭐 한국금융지주 그리고 OCI 증권주나 이제 그런 종목들이 대부분 많이 상승을 보였고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 이제 바닥권에서 살짝 반등 보여줬고 HMM 저번 영상에 소개드렸죠. 해상 운임, 운임료가 이제 상승하고 있어서 좋은 흐름 보였네요. 볼까요? 삼성바이오로직스부터 슬슬 반대를 보이고 있네요. 셀트리온, HMM 종목들 삼성, SDI, 2차전지죠. 이런 종목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현우산업. 현우산업은 이제 LG전자 신사업 관련주이기도 하고 정치 테마주로도 분류되기도 했습니다. LG전자가 이제 뭐 신사업으로 가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해 보시면 되고 특이점을 보실 게 있는데 LG전자 신사업 관련주 중에서 로보스타와 로보티즈 요거 보면 로보스타는 LG전자에서 대주주입니다. 그리고 로보티즈는 LG전자에서 2대주주. 이제 LG전자가 이제 마그나 합작사를 통해 가지고 애플카를 만들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로봇에서도 뭔가 이슈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슈 없이 이렇게 사진 않겠죠? 주식을, 기업을. LG전자 로보스타 보시면 로보티즈 당장 바로 그냥 내일 당장 급등까지는 아니어도 2대주주 로보티즈 LG전자 바로 그냥 당장 급등까지는 아니어도 조만간 상승을 보일 수 있을 테마라고 보면 되고 현우산업이 그 대장주 역할을 해줄 수도 있는 상황이죠. 다음은 히토류 관련주. 히토류는 국산화 이제 관련주이기도 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공급망 재구축 행정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반도체가 이제 최근에 이슈가 됐죠. 이 백악관에 초청을 하겠다 삼성전자 이런 것 때문에 곤혹스러워 했죠. 히토류도 이제 중국 비중을 낮추겠다. 상대 의존도 낮추겠다. 공급망 재검토 행정명령을 했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이슈가 되었습니다. 동국아르네스가 이제 보면은 호주 광산업체와 이제 공동 협약, 개발 협약했고, 히토류 희소금속을 국내 충청북도에서 생산하겠다, 생산시설 세우고 하겠다 해서 이슈가 됐던 종목. 그리고 그 외 히토류 전통적 종목들은 뭐 유니온, 포스코임팩 등 있죠. 주가 한번 볼게요.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니온들, 이런 것들. 좋네요. 자, 다음은 이제 오늘 강세라기보다는 눌린 종목들을 마지막으로 훑어보고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눌린 종목은 대성 파인텍 요 종목 좀 눌렸어요. 상승을 눌렸는데 이것도 아까 이야기 드린 마그나 관련주 LG전자와 파워트레인의 합작 법인 애플카 만들어 보겠다. 생산할 준비가 됐다고 이제 마그나 인터내셔널 최고 경영자님이 공식 언급하면서 대성 파인텍은 마그나 이제 대성 파인텍은 여기 납품 이력이 있을 거예요. 그 외 마그나 관련주는 뭐 LG전자 있고 신성데이터탱크도 있고요. 체크를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SBI 인베스트먼트 요거는 이제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 야놀자 관련주예요. 야놀자 관련주. SBI 인베스트먼트는 사실 뭐 투자 잘했어요. 굉장히 잘했어요. 지금 오늘 주가는 좀 밀리긴 했는데 일부 조정을 보인 후에 다시 또 상승 움직임을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시가총액 3,600억대. 좀 최근에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좋습니다. 야놀자 기업 가치 약 13조 원 평가받을 수 있다. 라고 보면 되고
야노이자가 나와서 야노이자를 투자했던 사람들 좀 봤는데 보면은 스카이레이크 인베스트먼트 보세요. 자, 여기 기사 보이시나요? 한화, 삼남, 김동선, 진대재, 스카이레이크에 취직했다. 보이시죠? 그리고 야노이자 투자했었던 스카이레이크 인베스트먼트, 아주아이비 투자. 최근 계속 급등 나오죠? 200억 원. 하나자산운용 300억 원. 거기 보면은 하나 계열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스카이레이크 인베스트먼트와 하나자산운용. 하나자산운용이 상장 안에 있으니까 다른 종목이 급등을 보일 수 있겠죠? SBI 인베스트먼트. 투자 굉장히 잘했습니다. SBI 인베스트먼트. 요 이토로 미국 상장 최근에 이슈 많잖아요. 마켓컬리, 쿠팡 등등등 있기 때문에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다. 자, 그리고 창투사 관련주들은 요것들은 이제 그 종목별로 좀 잘 구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종목별로 투자를 잘하거나 모멘텀이 남아있는 종목들만 좀 급등 보일 것 같고요. 단기간은 좀 더 눌려줄 수 있다라고 보고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도 보면은 슬슬 반등을 보이는데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소개된 내용 중에서 먹을 종목 오늘도 많습니다. 어제처럼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늘 영상 빠르게 확인해 보시고 내일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수익 꼭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선진투자그룹 유튜브 페이지를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더 강력한 종목들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병진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